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 복지관 뒷골목에서 우연히 본 광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서 있는 남편과 젊은 여자. 그들이 차에 오르기 전 남편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이 제 두 눈에 선명했습니다. 내 나이 65살, 황혼의 나이에 시작한 두 번째 결혼에서 마주한 비참한 배신이었죠. 16년 전 가출한 전 남편보다 더 큰 상처가 재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의 발견이 오히려 제 인생을 구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좀 더 사귀다가 결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결혼 전 딸아이가 했던 걱정 어린 말이 이제야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었던지. 미라나, 엄마가 나이가 몇인데 더 기다리니. 이 나이에 이런 좋은 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분당 정자동 전통시장에서 30년째 경숙이네 반찬을 운영하며 저는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도 딸아이를 서울대 나온 디자이너로 키워냈고, 시장에서는 제 반찬 맛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숙 씨가 담근 김치는 우리 며느리도 못 따라간다니까. 우리 동네 반찬은 경숙이네가 최고지.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았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은 달랠 수 없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을까요?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임재욱 씨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봉사활동 중 마주치는 선생님이었을 뿐인데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 선생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손맛을 모른다니까요. 이런 분을 이제라도 만났다니 제가 복이 있나 봅니다. 세련된 말투, 점잖은 매너, 거기에 학교 교사 출신이라는 타이틀까지.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이 때론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복지관 봉사팀장님의 말씀이 이제야 가슴을 찌릅니다. 경숙 씨,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보인다고 하잖아요. 특히 재혼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 저는 제가 겪은 쓰라린 실패를 통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서두른 선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딸의 말에 용기를 내어 시작한 새로운 출발.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실패가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는 큰 경험이 될 거라는 걸요. 제가 반찬 가게를 시작한 건 16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가출한 직후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 49살, 딸 미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힘들었지만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경숙 씨네 반찬은 정말 어머니 손맛이야. 이 동네 이사 온 지 10년 됐는데 경숙이네 반찬 맛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딸아이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강남의 큰 회사의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어. 이제 내가 있잖아. 하지만 전 가게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규모를 좀 줄이고 노인복지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재혼 상대인 임재욱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눠드리는 시간이면 그분의 따뜻한 미소를 만날 수 있었죠. 처음엔 그저 다른 봉사자였을 뿐인데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저랑 병원에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할머님,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천천히 가시죠. 어느 날 복지관 뒤뜰 벚꽃나무 아래서 그분이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 선생님, 혹시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이번 주말에 분당 문화센터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산책하기를 즐기고 특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이 똑같았죠. 임재욱 씨는 7년 전 부인과 사별한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IT 회사 부장이고 딸은 약사라고 했죠. 자녀들 이야기를 할 때면 눈가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편안한 동반자를 찾고 싶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봄부터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여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당 중앙공원을 거닐며 나누는 이야기는 늘 즐거웠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새로 담근 김치를 좀 가져왔어요. 아니, 이런 맛있는 김치를 먹어보다니 오랜만에 정말 행복합니다. 딸 미란이도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임재욱 씨를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엄마를 참 좋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에 웃음꽃이 피네요. 매일 아침 복지관에서 마주치는 그분의 미소가 제 하루를 설레게 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달콤한 설렘이었습니다. 봄날의 첫 데이트는 분당 문화센터에서였습니다. 자주 들어보던 클래식 음악이었지만 임재욱 씨의 조용한 해설 덕분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피아노 소리가 달빛처럼 내리죠? 베토벤이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며 쓴 곡이라고 해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그분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온 봄밤의 공기는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우리 이제 말 놓을까요? 이러고도 존댓말 쓰는 게 어색하네. 그래요. 그럼 편하게 말해요. 그렇게 시작된 데이트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말이면 분당 중앙공원을 거닐었고 평일 저녁엔 서현동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경숙 씨는 웃을 때가 제일 예뻐.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밝은 웃음을 간직했지? 그렇게 살다 보니 재욱 씨처럼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네요. 봉사활동도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어르신들 반찬 배달을 함께하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어느 날은 갑자기 쏟아진 비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는데 임재욱 씨가 우산도 잊은 채 달려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순간 제 안에 있던 차가운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며 살아왔던 제게 누군가의 따뜻한 걱정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할 때까지 걱정 전화가 왔습니다. 발목은 괜찮아. 혹시 붓진 않았소? 내일 병원에 함께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올 무렵 분당 호수공원의 달빛 아래서 임재욱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경숙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이어갔습니다. 난 경숙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찾던 사람이라는 걸.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만든 당신의 미소가 참 예뻤어. 이제는 내가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어. 달빛에 비친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다른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죠. 하지만 임재욱 씨의 진심 어린 배려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경숙 씨가 평생 일궈온 반찬 가게, 당연히 계속해야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하나 제 의견을 물어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존중해 주었죠. 큰 결혼식 필요 없어요.
가족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경숙 씨 뜻대로 합시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주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 마음 한켠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복지관 봉사팀장님은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죠. 경숙 씨, 임 선생님 전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별거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물론 소문일 수도 있지만 결혼 전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이는 법이에요. 절친 영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언니, 재호는 첫 결혼보다 더 신중해야 돼. 나이 들어 실수하면 남은 인생 다 망가질 수 있어. 내 경우만 봐도 처음엔 다 좋아 보였지. 근데 같이 살다 보니 돈에 집착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더라고. 이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니가 제일 잘 알잖아. 그래도 저는 임재욱 씨는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 미란이가 예쁜 꽃다발을 준비해왔고, 임재욱 씨의 자녀들도 따뜻하게 축복해 주었죠. 신혼여행으로 떠난 제주도에서 임재욱 씨는 더욱 다정했습니다. 서귀포 바닷가를 거닐며 나눈 이야기, 올레길에서 맞잡았던 손, 노을을 보며 마시던 커피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지요. 여보, 우리 이제 평생 함께 합시다. 당신 고생 그만하고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자. 서울로 돌아와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문득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재욱 씨가 짐을 정리하며 던진 한마디. 여보, 우리 통장은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떨까? 부부는 그래야 믿음이 가지 않겠어? 그때 영자의 말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불안한 예감을 지워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 보인다는 걸. 그리고 때론 지나친 배려가 숨겨진 속내를 가릴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새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달콤했던 건 첫 한 달뿐이었습니다. 달콤한 신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재욱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자리, 임재욱은 커피를 마시며 무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새벽부터 그 고생을 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처음엔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는 걸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도 진심 같았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말투는 달라졌습니다. 당신 나이에 무슨 장사야. 내가 있는데 좀 쉬면서 편안하게 살면 안 돼? 20년이 다 되도록 제 전부였던 반찬 가게가 그에게는 어느 순간 막 때려쳐도 될 만한 하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나 요즘 장사가 너무 바빠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해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어느 날은 갑자기 통장 관리를 자청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부인데 돈 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교직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좋겠지. 순순히 통장을 내어주지 않자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부부 사이에 이렇게 못 믿어서 되겠어? 결국 통장을 넘기고 난 후 매일 아침 용돈을 타듯 장보기 비용을 받아쓰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를 이렇게 많이 샀어? 영수증 좀 보자. 어제보다 10만 원이나 더 나갔네. 단골 손님들도 변화를 눈치챘나 봅니다. 경숙 씨,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요즘 좀 바빠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거기에 봉사활동도 눈에 가시였나 봅니다. 매주 복지관은 왜 가? 장사도 제대로 안 되는데 공짜로 반찬이나 나눠주고.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지. 어느 날 밤 딸 미란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통 웃지도 않고 안색이 별로야. 저는 내 선택에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아봤어. 지금 당신 가게 보증금 좀 빼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 빨리 돈 만들어봐.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하지만 전 이미 제 의지라는 걸 잃어버린 후였죠. 늦은 밤 수상한 전화, 수시로 비워지는 통장 잔고 등 모든 징후가 있었는데도
저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 맞는 거죠. 그럼 걱정 마. 모두 나와 당신을 위한 거야. 날 좀 믿어보라고. 그렇게 시작된 투자는 제 인생의 두 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투자 이야기가 나온 그날 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딸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투자는 절대 안 돼. 아빠도 사업 투자한다고 그러다가 다 잃고 우릴 떠나버렸잖아. 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버무리며 서둘러 딸과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투자 이야기가 자꾸 걸렸지만 이상한 예감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 며칠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달 15일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저기, 이 출금 내역이 어디로 나가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은행원은 제가 건넨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로 조회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출금은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 관리비와 월세로 나가고 있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남편의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나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4달 전부터 정기적으로 출금되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청담동 오피스텔 관리비뿐만 아니라 강남 유흥업소,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까지 모두 제가 모르는 남편의 이중생활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은행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죠. 떨리는 손으로 복지관 봉사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제 남편이 자주 이야기하던 젊은 여자 봉사자분 어디 사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청담동에 산다고 들었어요. 남편분이 소개해준 오피스텔이라던데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순간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공원에 앉아 있으니 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죠.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일찍 들어온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다정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오랜만에 와인이나 함께 할까? 청담동 오피스텔로 큰돈이 출금되고 있던데 거기가 어디예요? 와인잔을 들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천천히 그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다 알아본 모양이네.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당신같이 나이 든 여자랑 살면서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매일 반찬 냄새 풍기고 새벽부터 장사 다니고 말이야. 내가 꿈꾼 결혼은 이런 게 아니었다고. 결혼했는데 그깟 돈 좀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미란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봤는데 이 사람 전 부인도 이런 식으로 헤어졌대.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전 부인 재산도 이렇게 날리고 그 뒤로 또 2번의 재혼도 전부 같은 수법으로 날렸대. 미란이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전화로 수상이 여긴 미란이가 형사인 남친에게 부탁해 조사해준 자료들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반찬 가게 하면서 모은 돈, 은행 적금, 그리고 가게 보증금까지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졌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신고하자.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 미란이가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경솔하게 사람을 잘못 본 내 잘못이야. 얼마 후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나는? 뭐에 홀려서 신중하라던 딸과 지인들의 만류를 뿌리쳤을까?
이혼 서류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분당 중앙공원이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행복에 겨워 남편과 함께 걷던 그 길. 이제는 혼자만의 슬픈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제가 그랬듯이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에 눈이 멀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재혼을 결정하면서 가장 큰 실수는 서두름이었습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 보였던 것은 서로의 달콤한 모습뿐이었죠. 우리는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노년의 재혼,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시작하지만 대부분은 좋지 못한 결론을 내며 끝납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뜨거웠던 감정은 일상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로를 너무 모른 채 시작한 결혼이었기에 우리는 작은 충돌 하나하나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생활 습관과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죠. 사랑하니까 맞춰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사랑하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말았네요. 특히 재정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노년에는 경제적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만남을 이어가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함께 보내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을 때의 모습만이 아닌 힘들 때의 모습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2~3시간씩 잠을 설쳤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서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반찬 가게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새벽 3시 장보기를 5시로 미뤘고 메뉴도 줄였습니다. 대신 제가 자신 있는 반찬 위주로 정성을 더했죠. 놀랍게도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것이 아침 산책입니다. 처음엔 잠이 안 와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만 다녔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1박 2일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여행지에서 만난 풍경들이 스산한 제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해주는 느낌입니다. 여전히 이어오는 봉사활동은 이제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복지관에서 반찬을 나눠드리는 일, 한 달에 한 번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일. 이런 활동들이 제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찾는 게 아니라는 걸요. 모두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 혼자여서 외롭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다고, 난 자유롭고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일은 등산 모임이 있고 모레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주말엔 딸아이와 함께 가기로 한 멋진 카페도 갈 겁니다. 제 메모장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인생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